저희 채용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 저는 오늘 채용 설명회 전반적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 안희옥 과장입니다. 네, 저는 키움증권에서 IR을 담당하고 있는 정유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를 외부에 소개할 일이 있을 때 저는 넘버원 리테일 금융투자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리테일 비즈니스에 특히나 강점을 두는 회사이고요.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희는 온라인 증권사입니다. 저희는 지점이 없고요. 오로지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연속으로 주식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000년 1월 31일에 키움닷컴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고요. 2002년 11월 11일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전에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는 것이 지적이 되면서 전국 9번째 종투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어서면은 또 지원할 수 있는 초대형 IB라는 라이선스가 또 있습니다. 즉 올해에는 그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 재무성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저희 자회사들의 숫자가 포함하는 것이 아닌 별도 기준의 숫자인데요. 지금 상반기 말 기준으로 숫자를 써놨어요. 저희 상반기 말 기준으로 별도 자기 자본은 5.4조 원, 그리고 상반기 영업이익은 6,690억 원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증권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에 속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영업이익이 1.2조 원이었는데요. 작년에도 역대급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번 것을 단순 곱하기 2를 하면은 1.3조 원이 넘으면서 작년을 넘어서죠.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실적이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저희 순영업수익을 수수료 손익, 이자 손익, 운용 손익 등으로 나누어 본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차트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실적 보고서에 있는 것과 동일한 자료입니다. 얘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실적 보고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계열사들입니다. 저희 국내 계열사들로는 이제 저축은행 2곳과 캐피탈 1곳, 그리고 MPL 투자를 하는 키움 F&I, 자산운용사인 키움 투자자산운용, 그리고 사모펀드인 프라이빗 에코티, 벤처캐피탈인 인베스트먼트 등이 있습니다. 저희 해외에도 있는데요. 저희 인도네시아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한 곳이 있고요. 싱가포르에도 작년에 자산운용사 한 곳을 설립을 해서 올해부터 운용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미 진출 예정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올해 이미 미국 법인은 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법인 쪽 설립을 하고 이제 현재는 이제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 현지 법인에 인수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인수가 완료가 되고 좀 세팅도 완료가 되면은 미국 법인을 통해서 한국 투자자들에게 우량한 금융상품을 공급을 하고 또 미국 현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키움증권을 북미 사업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소개하기 앞서서 저희 조직 체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 내에서 가장 큰 조직을 다니는 부문이고요. 그 아래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 아래에 이제 팀들이 있고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부문은 저희 WM 부문입니다. 이제 Wealth Management, 자산관리의 줄임말이고요. 저희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리테일 비즈니스는 이 WM 부문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년 연속으로 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저희가 국내 주식 리테일 점유율이 29.5%입니다. 해마다 약간의 업앤다운은 있지만 그래도 근 한 5, 6년간 비슷한 숫자를 유지 중이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앱을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PC에서 이용을 하면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HTS, 그리고 폰에서 이용을 하면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MT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트레이딩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트레이딩 시스템의 이름은 영웅문입니다. 이 영웅문의 다운로드 건수가 이제 작년 기준 숫자인데요. 한 4천만 건 이상 정도가 됩니다. 네, 여기 있는 팀들은 저희 WM 부문의 팀들 중에서도 저희 고객들이 매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테일 전략팀은 그 중에서도 국내 주식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운영뿐만이 아니라 마케팅까지 전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영업팀은 해외 주식을 담당하고요. 저희가 미국, 유럽,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이제 각국의 주식 매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파생팀도 있는데요. 저희 지수, 통화, 원유 등 파생 상품 거래를 지원하고요. 채권 상품팀은 채권, ELS, ELB 등 이제 금융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채용 공고상에서 WM 부문 중 리테일 부문은 여기 있는 리테일 전략팀과 글로벌 영업팀을 말합니다. 고객들 매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팀들이 있는가 하면 디지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들을 가치로 높이고 키움증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팀들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팀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사업팀은 아주 최근에 생긴 팀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세팅 단계에 있고요. 세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연금사업 전략 수립이나 연금상품 개발과 포트폴리오 기획, 그리고 고객 맞춤형 전략을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자산 전략 본부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펀드, 연금, RP 등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체계적으로 운용을 하고요. 이제 고객 개개인의 있는 투자 목표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자산 전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 랩 팀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데이터를 통해서 대고객 컨텐츠를 기획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적인 서비스를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하게 게임화해서 좀 더 이용자들이 이제 편하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하죠. 이제 키움 영웅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고객들을 이제 자산 사이즈를 리그로 나누어서 그 리그 내에서 수익률로 경쟁을 시키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게임도 이 인사이트 랩팀과 앞서 말씀드린 리테일 전략팀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전략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 영웅문을 UI와 UX를 개선시키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팀이고요. 시를 고수와 소통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조가 되는 팀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ICT 부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온라인 증권사이기 때문에 ICT, IT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전산비를 많이 쓰는 게 뭐가 좋냐, 뭐가 자랑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산비를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저희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행업, 퇴직연금, 간편 모드 등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덕분에라도 저희가 성장하는 회사라고 당당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ICT 부문은 개발을 하는 일은 모회사인 다우 기술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ICT 부문은 시스템을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T 부문 내 팀들은 이제 매체를 담당하는 3개 팀과 그리고 내부 IT 운영을 하는 2개 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고객 매체 영웅문을 이제 기획하는 채널 기획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을 관리를 하는 업무 기획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WM 외의 다른 부문들을 지원하는 업무 솔루션 팀이라고 있는데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채용 공고에서 IT 부문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써져 있는 부문은 이 매체를 담당하는 3개 부문을 말하는 겁니다. 내부 IT 운영을 하는 팀으로는 이제 IT 기획팀과 정보보호본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IT 기획팀은 IT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IT 업체들과 협업을 하는 팀입니다. 네, 다음에 저희 S&T, 세일즈 앤 트레이딩인데요. 저희 S&T는 이제 2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S&T 마켓 부문이 있고요. 또 S&T 솔루션 부문이 있습니다. 마켓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과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이제 법인 영업팀과 글로벌 마켓 세일즈 팀이 있고요. 그리고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로서 활동을 하는 패시브 솔루션 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부문에는 저희 그 채권들을 운영하고 이제 중개하는 FICC 팀들이 있고요. 또 이제 기관들과 구조화 상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구조화 팀들이 있습니다. 저희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제 IB를 하는 부문은 총 3개 부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부문은 저희 IPO, ECM, DCM 등 이제 정통 IPO, 정통 이제 IB 업무를 하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금융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IPO 주관을 합니다. 올해 이제 2건의 코스닥 상장과 3건의 스펙 한명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또 한 건의 코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성장 금융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아니면 ECM, 유상증자나 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커버리지 본부도 있는데요. 커버리지 본부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나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채 대표 주간 기준으로 리그 테이블 5위에 올해 등극했습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인데요. 여기 리서치 센터는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애널리스트들이 속한 조직이죠.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제시하고 주가를 제시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업 분석팀은 이제 좀 거시적인 것들을 분석을 하는 팀인데요. 경제, 시황, 펀트, 원자재 등의 섹터들이 있고요.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자산도 저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팀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계시는 이제 LG, 삼성, SK 등 이제 큰 기업들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기업 분석팀이 있고요. 그보다는 살짝 조금 더 규모가 조금 더 작은 혁신선을 리서치팀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이제 코스닥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중국,
또 이제 글로벌 증시를 분석하는 글로벌 리서치 팀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경영 관리를 하는 부문들인데요. 백오피스라고도 하죠. 제일 처음은 저희 전략기획 부문인데요. 저희 인사팀, 총무팀, 경영기획팀 등 속해 있는 부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인사팀은 여러분들 주로 알고 계시듯이 노무관리, 채용, 평가, 급여 등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지원 부문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재무팀과 회계관리팀은 전사적 재무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재무 리스크를 파악하고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규 상품 출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회계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원장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팀과 결제 업무팀, 글로벌 결제팀은 이제 원활한 자금 압축을 도와서요 실무 부서를 지원합니다. 리스크 관리 부문도 있는데요. 저희 리스크 관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 신용, 리스크 기획, 리스크 감리 파트 등으로 나누어져서 조금 세분화해서 리스크를 이제 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리스크 심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심사팀과 부동산 투자 심사팀이 있는데 이제 프론트 팀들을 투자 딜들을 좀 검토를 해서 투자 적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법 지원 부문 중에서 자금 세탁 불공정 방지팀은 이제 저희 회사가 불법 자금 세탁을 장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증권사 실적으로 3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좀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고르실 때, 취업을 하실 때 저희 키움증권도 리스트에 좀 넣어달라, 여러분들의 선택이 절대 헛되지 않는 좋은 회사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희 채용 공고에는 모집 부분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모집 부분을 좀 꼼꼼히 읽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모집 부분에 저희가 필요한 영역의 업무들을 다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자 이렇게 팀별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이 업무를 하고 싶다 하는 곳을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당부드리는 게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내가 이 부분을 하고 싶다, 내가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를 담으시면 좋은데, 저희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채용을 자주 했으니까 본인은 이런 업무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업무도 잘 어울리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여시고 나의 매력을 어필하되 좀 마음을 열고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채용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8일, 23시까지 서류 접수 받고 있는데 당부 말씀 드리는 거는 미리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면접을 3차례 진행하는데요. 1차 면접은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고 2차 면접은 11월 중순, 3차 면접은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접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피드백이 있는데 저희가 인적성 같은 걸 도입하기보다 면접을 3차례 두는 이유는 저희는 지원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 면접을 3번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매력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서 이렇게 면접을 3차례 잡은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용 과정이 지나면 입사는 저희 12월 중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써야 되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사실 글을 써져 있는 거는 되게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보편적인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모집 부문에 대한 이해는 필수인데 사실 저희가 100% 온라인 증권사라서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에 있는 PB 직무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저는 키움증권의 최고의 PB가 되겠습니다, 포부는 좋지만 저희는 PB 직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랑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ICT 부문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개발 직구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IT 부분도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직무는 저희 키움증권에 없거든요. 자기소개서 써주실 때 저는 최고의 개발자입니다, 저는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모집 부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그런 분들은 좀 패스하고 있으니까 공고문을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해 봤는데요. 요즘 지원해 주시는 지원자분들을 보면은 인턴도 하시고 대외 활동도 하시고 동호회도 하시고 다들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부분에 이 활동이 매치가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 활동에서 본인이 느끼고 배운 점을 잘 녹여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인데
그런 질문 또 인사팀에 있으면 많이 받습니다. 자소 진짜 다 했냐고. 진짜 다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자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소서를 쓰시는지 아니까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싶어서 정말 꼼꼼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사람인지라 잘 읽히는 글들을 더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했던 활동들이나 본인이 적었던 내용들을 읽는 사람이 좀 더 잘 읽을 수 있게 소제목을 다시거나 두 갈씩 문장을 쓰시거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문 집어넣고 나 여기 쓰고 싶고 키움증권 이런 회사고 나 이거 활동했어 자기소개서 500자로 맞춰줘 하면은 쫙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만족스럽게 나옵니다. 저희도 이제 자소서를 하나씩 다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묘하게 이분은 돌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안 걸릴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내가 읽어봐도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묘하게 AI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시되 너무 의존해서 그대로 제출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면접은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도 많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답을 말하는지 그 과정을 보기 위함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 면접자가 질문했을 때 막혔다, 답이 생각 안 난다, 너무 떨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조리 있게 진실되게 표현해 주시면 그것 또한 플러스가 될 테니까 너무 정답만 맞춰야 된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사실 저희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 자리인데 여러분도 그 면접관들을 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구나를 느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했을 때 이제 외워온 걸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면접 자리가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하는 모습이 되게 외워온 티가 많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저희가 생각을 안 나면 이렇게 머릿속을 한번 돌리잖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대화하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좀 더 면접 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의 중요성인데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서류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써주신 자기소개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하다 해서 면접 자리에 여러분들을 요청드리는 건데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을 본인이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양질의 자기소개서를 위해 있는 내용, 없는 내용을 이렇게 긁어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적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활동들의 MSG를 착착착 치면서 자소에는 뭐 이렇게 했다고 적지만 실제로 그런 활동을 안 했던 경우가 있으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적으실 때는 자기가 적은 내용을 다 이해하고 완전히 나의 이야기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집 규모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한 30명 내외로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별로 한두 명 정도에서 한 30명 정도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채용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전형 있고 면접 3차례 있고 마지막으로 12월 중순에 출근을 하시게 됩니다. 서류 때 얼마 뽑냐, 면접 때 몇 배수 뽑냐라는 질문을 해주실 텐데 서류는 한 10에서 12배수 정도 뽑고요. 그리고 각 면접 전형마다 2에서 3배수 정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면접은 필수는 아닙니다. 영어 면접을 봐야지라고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모집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집 직무에 보면은 영어를 쓸 것 같은 부분들이 있죠. 글로벌이 들어간다든지 해외가 들어간다든지 기업 금융 업무를 지원하고 싶다 생각하면은 저희가 실사를 가면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실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영어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이걸 떠나서 저희가 해외 상대방과 거래할 일이 많은 부서들 예를 들어 글로벌 결제팀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은 영어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는 26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6년 2월 이후의 졸업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매년 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거의 매년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내년 채용 때 또 관심을 가지고 키움증권에 지원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박사 학위는 이제 대졸 공채 전형이니까 따로 인정은 안 하고 있고 분경력은 1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기소개서 플러스 서류 전형인데요. 관련 경력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외국어에 대해 능통하신 분들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꼭 무조건 이게 필수로 있어야 된다 하기보다는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랑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이런 예를 들어 IT 쪽으로 지원하신다
아니면은 금융 분석 쪽으로 운영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자격증들, 거기에 맞는 능력들을 추가적으로 있으면 가점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다른 증권사와 달리 무엇이 좋냐? 내가 왜 키움증권을 선택해야 되냐? 나 증권사 가고 싶은데 키움증권 말고 키움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가 아닌 왜 키움이냐? 라고 질문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데 키움증권은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회사입니다. 저희도 경력직분들도 되게 많이 뵙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키움증권 어떠세요? 전 회사랑 비교했을 때 키움증권의 좋은 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키움증권은 성장하는 회사잖아. 그 성장하는 곳에서 내가 할 게 많잖아 라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단순히 짜여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회사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개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니어의 성장을 지지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신입사원 일만 시키진 않습니다. 오셨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타이틀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 증권사고요. 그래서 리테일 수익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천억 정도. 그러면 이제 안전한 캐시카우가 그걸 바탕으로 다른 부문들에서 사업을 무한히 확장하고 펼칠 수 있게 그렇게 안전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근무지는 여의도, 공덕 두 곳입니다. 저희가 공덕에는 ICT 부문이라고 해서 IT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공덕에서 근무를 하실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또 TP타워에서 최근에 이사를 해서 건물이 아주 좋습니다. 비 오는 날 비 안 맞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바로 연결돼 있어서 바로 오실 수 있고 또 저희 건물이 재건축 들어가서 TP타워가 지겨워졌다 싶을 때는 또 새 건물로 가니까 근무 환경은 최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키움증권의 장점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키움증권 대졸공채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제일 든든한 힘이 돼주는 동기가 생기는 것 이게 제일 공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는 것 그게 제일 큰 장점이 될 거고요. 알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팀에 연착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팀에서 알찬 교육기간을 한 3, 4주 정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들끼리 다 같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사 2, 3년 차쯤 되면은 다 같이 동기들끼리만 해외여행을 갑니다. 키움증권 공채 입사의 장점을 말하다가 Q&A를 못 받을까봐 딱 요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